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몸에도 미니멀리즘 이 책인데요. 단순한 음식은 어떻게 단순한 삶을 완성하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읽어볼게요. 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으며 몸은 가벼워졌다. 더 건강해졌다. 많은 옷도 필요 없어졌다. 매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나는 나였다. 명상을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을 비워냈다. 나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게 된 것이다. 간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단순히 물건을 비워내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미니멀리스트인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바로 음식이었으며 뒤이어 다른 것들도 변했다. 삶 전체가 가벼워졌다. 이 책은 그러한 여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황민연.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 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너는 날씬해서 많이 먹어도 되겠다. 자주 듣는 말이었다. 나는 한 번도 비만했던 적이 없고 다이어트로 인해 고민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원체 마른 체형이었다. 살 안 찌기는 힘들다던 고3 수험생 시절에도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밥은 거르는 법이 없었으며 남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량을 줄일 때도 나는 급식에 나온 밥을 싹싹 긁어 먹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남들과 달랐던 것은 군것질과 야식을 하지 않은 것이 전부였다. 수험생 시절 매점과 야식만 피해도 살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학창시절 내내 다이어트 같은 것은 시도해 본 적도 없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후 고향인 부산을 떠나 1학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보자마자 말랐다고 할 정도로 여리여리한 체형이었다. 넌 많이 먹어도 돼.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웬만한 보통 남성보다 많이 먹었다. 조그만 체구의 여자가 엄청난 양을 먹어대고도 살이 안 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스스로 대식가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먹는 것을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형이 결코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취 생활을 지속하면서 안 좋은 음식 습관을 유지하자 팔다리는 말랐지만 말랑말랑한 뱃살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흔한 마른 비만이 바로 나였다. 임산부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뱃살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볼살도 슬금슬금 찌기 시작했다. 나도 많이 먹으면 찌긴 찌는구나. 뱃살은 어떻게든 숨길 수 있지만 허벅지 살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이다. 사실 이 병은 현대인에게 아주 흔한 병이다.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병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토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100번 넘게 트림을 하고 방귀를 낄 수도 있는 것이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다.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로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너무 많이 먹어대니 위에서 이제 제발 그만 음식을 넣으라고 다시 밀어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흔한 병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약만 처방해주고 끝이 났다. 병원에 가면 밀가루 음식과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라는 늘 하는 말을 들었다. 당연히 안 지켰다. 약을 먹으면 그때 잠시 증상이 가라앉을 뿐 나의 폭식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구토를 했다.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위암에 걸린다는 말도 들은 터라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가까운 내과로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 검사를 통해 1.9cm만한 염증이 있다고 했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결과를 듣는데 굉장히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검사 결과는 걱정과는 다르게 암은 아니었다. 유명하다는 담당 의사는 약을 한 달치를 쥐어주었고 규칙적인 음식 습관, 적당히 소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가루, 기름, 커피, 술, 담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야 의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다.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음식을 바꾸다. 나의 건강 가꾸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선 누가 봐도 해롭다고 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식단에서 모조리 치우기로 했다. 대신에 항상 식단에 단백질을 많이 추가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흔히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단을 먹은 후 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아졌다. 누가 봐도 해로운 음식을 덜 먹었기 때문이다. 칼로리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서 거의 내가 고정적으로 먹는 것들의 칼로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2년 가까이를 보냈다. 하루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칼로리를 1200에서 1400 정도로 제한하다 보니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맛도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은 것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억지로 참다가 치킨이라도 먹자고 결심한 날이면 한참 동안 여러 치킨 브랜드의 메뉴들을 비교했다. 칼로리, 지방, 탄수화물 양을 계산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메뉴를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화가 날까봐 결국 늘 먹던 메뉴로만 시켰다. 배는 부르지만 칼로리가 부족하면 일부러 더 찾아서 간식을 먹기도 했다. 모든 것이 숫자로 돌아갔다. 방울토마토의 개수도 세어가면서 칼로리에 추가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증세는 곧바로 재발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남들보다 위가 안 좋았다. 트림이나 토하는 횟수도 전보다 살짝 줄어들었을 뿐 여전했다. 그러나 어쨌든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음식 습관의 변화가 한몫했다고 굳게 믿었다.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기름진 것을 먹거나 칼로리를 넘겨서 먹으면 복부 평만감에 속이 울렁거려서 잠을 못 잤다. 위가 아프지 않으려면 항상 내 식탐을 조절해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치킨과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면서 억지로 참아야 했다. 언제까지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가늠을 할 수도 없었다.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과식을 하면 어김없이 속이 아파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먹는다는 행위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나는 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리통도 부쩍 심해졌다. 나에게 원래 생리통이라 함은 평소보다 컨디션이 살짝 안 좋은 정도였는데 이런 식단을 유지하고 난 1년 후부터 생리통이 심해졌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생리주기에는 항상 울었다. 생리통 때문에 약을 먹었다. 먹다 보니 매달 먹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인스턴트 음식도 잘 안 먹고 건강식, 예를 들어 닭가슴살, 계란, 연어, 샐러드, 그릭 요거트, 통밀빵을 먹는데 왜 생리통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노릇이었다. 상식적으로 몸이 좋아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생리통이 안 생겨야 맞는 게 아닌가? 여자의 몸은 계속 바뀐다고 주변에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럼에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나에게 다시 한번 음식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치킨과 치즈를 정말로 사랑하던 내가 갑자기 자연식물식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식물식, 즉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는 넷플릭스에서 정말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다양한 볼거리들 중에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일단 재생 목록에 추가만 해놓은 상태였다.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았다. 저자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고 거기에 채식과 관련된 책들을 주문해서 읽어나갔는데 결론은 비슷했다.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라였다. 나는 그날 이후 음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2주 만에 뱃살이 사라지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느낀 나의 첫 후기는 어이없다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굉장하다로 바뀌었다. 사계절 내내 나를 괴롭히던 암내는
자연식물식 5일 만에 사라졌다. 땀에서 나던 치즈 썩은 냄새도 사라졌다. 고민했던 숨겨진 뱃살은 2주 만에 사라졌다. 몸은 가벼운데 체력은 갈수록 늘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진 기분이라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이틀에 한 번 겨우 갔던 화장실은 하루에 3번도 간다. 채식하는 사람들의 배변량이 더 많은 이유는 섬유소에 있다. 인류는 섬유소를 하루에 100g 이상씩 먹으며 진화해 왔다. 뉴트리션 팩트의 논문들에 따르면 이러한 섬유소는 납, 수은, 과도한 콜레스테롤, 에스트로겐과 같은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소가 0%다. 전혀 없다는 말이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니 속이 편안하다. 배불리 먹어도 화장실 갔다 오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꺼져 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 트림, 더부룩함, 가스, 구토도 사라졌다. 탄수화물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미밥을 밥솥에 배불리 먹어도 속이 편해서 탈이 난 적이 없다. 더 이상의 칼로리 계산, 양 조절, 음식 집착도 없어졌다. 먹는 것을 온전하게 즐기고 숫자와 다이어트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럼에도 노력 없이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현미는 영양소가 다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이 아니고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 속도를 나타내는 GI 지수, 이것도 백미보다 훨씬 낮은 거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이고요. 자연식물식을 하고 한 달 지났을 무렵에는 팔굽혀펴기 10회가 최대였던 내가 총 90회를 넘겼다. 닭가슴살 대신 과일, 현미밥, 채소를 배불리 먹은 것이 전부였다. 따로 특별하게 운동을 더했던 것도 아니다. 먹는 음식만 바꿨는데 체력이 늘었다. 2년간 닭가슴살 뜯으면서 근력 운동을 했던 나 자신이 안쓰러울 정도였다. 피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나는 피부가 원래 안 좋았었다. 나의 컴플렉스는 항상 피부였다. 중학생 때부터 화농성 여드름과 지복합성 피부로 고생했다. 교실에서 제일 여드름이 많은 사람 중 1, 2위를 다툴 정도로 얼굴에 붉고 아픈 여드름이 바글바글했다. 기름기가 넘쳐서 기름종이가 없으면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한약 먹기, 여드름 짜내기, 여드름 패치 붙이기, 비싼 화장품 사기, 연고 바르기, 레이저 시술하기, 피부에 좋다는 음식 먹기 등등. 나같이 여드름이 심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피부가 늘 안 좋기 때문에 음식과 피부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를 못했다. 치킨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지만 늘 여드름과 싸워야 했다. 성인이 되고 강남의 한 유명한 피부과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 2, 3주마다 병원에 가서 여드름을 짜내고 레이저로 얼굴을 갈았다. 그러나 2, 3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큰 염증들이 올라오고 피부가 번들거렸다. 그럼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피부과로 향한다. 그러나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설탕 등을 먹지 않자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화농성 여드름이 예전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의 피부과 담당 의사는 내 피부를 보고 어떻게 2, 3주 만에 갑자기 모공과 기름이 줄어들었냐며 놀라워했다. 그때가 자연식물식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은 시기였다. 나는 이후 계속 자연식물식을 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점점 늘릴수록 텁텁한 통곡물 빵이나 면 종류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했다. 오이고추, 시금치, 감자, 케일,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이 너무 맛있어졌다. 과일이 있으면 설탕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먹다 보니 자극적인 양념도 필요 없어졌다. 식물 자체에서 오는 단맛으로 충분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음식이 마른 장작이라면 운동은 부채라고 했다. 그는 건강한 음식 습관에 약간의 운동까지 더하자 마른 장작에 부채를 붙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의 심장박동수가 1분에 72번이었다. 한 달 후 그것은 54번으로 줄었다. 한 달 만에 나는 내 심장의 기능을 1분에 18번의 박동수만큼이나 강화시켰다. 하루에 1만 5천 번 이상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것은 1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의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백만 번의 박동수를 줄이면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식물식을 한 지 한 달쯤 지나 이 책을 읽었었다. 그때 나의 심박수는 1분에 100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다지 인상적인 숫자가 아니어서 잊고 지냈다. 8개월이 좀 넘었을 즈음 다시 한번 심박수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타이머를 켜두고 심박수를 세보았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1회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마라톤 선수들의 심박수는 보통 1분에 30에서 50회라고 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횟수만 줄여도 병이 호전될 것이라고들 한다.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만 해서는 어렵다. 먹는 것을 같이 바꿔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자연식물식을 권하여 15kg을 감량하게 한 심혈관 전문의이다. 그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기 직전의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험을 해서 모두를 살려냈다. 자연식물식이 심혈관 질환을 멈추고 심지어 역전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다. 월경통이 감쪽같이 사라지다. 여자로 태어나서 매달 맞이하는 월경은 고역이었다. 학창시절에는 생리통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탈하게 지나가는 편이었다. 그 당시에는 과자, 치킨, 치즈, 피자같이 느끼하고 기름진 음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밥과 나물 반찬, 된장찌개였다. 20대가 되고 자취를 하고 나서 나의 음식 습관은 갈수록 엉망이 되었고 간헐적으로 생리통이 생겼다. 그래도 참을만 했다. 그러나 닭가슴살, 연어, 달걀, 그릭 요거트를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생리통이 매달 찾아오기 시작했다. 견디기가 힘들어서 매달 진통제를 먹었다. 그러나 원인을 몰랐던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은 식단을 자연식물식으로 바꾸고 난 후 완벽하게 사라졌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바로 찾아온 변화였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그동안의 생리통 원인이 음식 습관 때문이었다고 확신한다. 이른 초경과 잦은 생리는 호르몬 변동이 잦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궁 내막증, 섬유종,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위험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이런 여성 질병들은 먹는 음식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7년 동안 폐경기 여성 3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을 추적했을 때 금주하고 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62%나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다수의 논문들이 암 발병을 낮추기 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동물성 음식 섭취를 줄이라고 말한다. 굳이 어렵게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달 먹는 것을 다르게 해본다면 먹는 것에 따라서 생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유기농 현미 자연식물식을 한 후 생리통이 줄어든다. 확실한 것은 음식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면 생리통과 생리량이 줄어들며 생리기간이 가볍게 지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일생 동안 호르몬 변동이 적은 것이 여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 생리에 관한 걱정거리가 줄어든 것은 여러모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간소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다이어트와도 작별을 선언하다. 자연식물식이 내 몸과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내 몸무게도 정확히 모른다. 저울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쉽다. 예전에는 내 허벅지 사이의 간격을 보면서 음식을 더 먹을까 덜 먹을까를 결정했었다.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렸으며 간격이 넓으면 많이 먹었다. 매일매일이 줄다리기였다. 지금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애초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허벅지 사이가 달라붙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감이 있는 편은 아니었다. 내 모습이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만 나를 사랑했다. 화장이 잘 먹었나, 얼굴과 다리가 붓지 않은 나, 날씬한 나, 입은 옷이 마음에 드는 나, 여드름이 안 났을 때의 나만을 사랑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바꾸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갔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았고 더 이상 종아리 알이나 하체 부종과 같은 고민도 없어졌다. 몸은 항상 날씬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고 뱃살을 감추려고 배에 힘을 줄 필요도 없어졌다. 여드름 때문에 모자를 쓰는 일도 없어졌고 후덕해 보이는 볼살도 적당히 빠져서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다. 몸에서는 땀 냄새 대신 좋은 살 냄새가 났다. 자신감이 생겨서 갈수록 화장품 개수를 줄였다. 내 몸이 예쁘다. 항상 날씬하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쪄봤자 거기서 거기다. 모델같이 깡마른 몸이나 복근에도 욕심이 없다. 저울도 필요 없고 줄자도 필요 없다. 칼로리 계산도 먹방도 계산기도 필요 없다. 몸은 항상 가볍고 걸음걸이가 산뜻하다. 햇빛이 강하면 햇빛이 강한 대로 좋고 바람이 불면 선선한 대로 좋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늘 기분이 좋다.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이 평온하니 그냥 기분이 좋다. 모두의 눈에 내가 예쁜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더 잘 웃게 되고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내가 참 좋다. 김밥도 1분 만에 뚝딱. 내가 채식을 하기 전에 가진 편견은 채식은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비싸다는 것이었다. 식물로 동물성 음식 맛을 흉내내려고 한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어려울 수 있다. 건강은 상관없이 윤리적인 이유로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식물로 만든 고기, 새우, 치즈, 버터, 만두 같은 것을 살 수 있다. 동물성 음식을 단번에 끊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체품들이 좋은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음식으로는 건강할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나는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채식 인스턴트 식품들을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음식들에 의존하면 식비도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음식 습관은 비싸지가 않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음식 습관이기 때문이다. 원래 먹던 식단에서 안 좋은 것부터 빼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자연식물식은 요리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하다. 집에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과 채소 몇 가지, 현미, 과일만 있으면 오늘 하루 자연식물식을 할 수 있다. 한식은 자연식물식을 하기에 가장 좋다. 밥에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비벼 먹거나 채소와 채소로 만든 된장국을 끓이면 그것이 자연식물식이다. 간장은 마법의 양념과도 같다. 간장에 양파, 마늘, 가지, 버섯, 두부 등 좋아하는 식물성 재료들을 넣고 조리면 밥 반찬이 금방 나온다. 물론 양념도 잘 골라야 한다. 정제염, 정제설탕, GMO콩, 발음하기 어려운 화학 성분들, 동물성 성분들이 들어간 것은 피한다. 무농약 콩과 천일염만으로 만든 깔끔하고 맛있는 된장과 간장도 시장에 널려 있다. 재료를 자꾸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조리 과정도 간단하다. 자연식물식 요리는 대개 기름에 튀기거나 푹 가열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데치고 삶고 조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생으로 먹기 좋은 재료들은 잘 씻어서 그대로 먹으면 된다. 가볍게 먹을수록 몸과 정신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처음에는 나도 다양한 요리들을 시도했었다. 물론 음식 습관을 바꿀 때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흥미를 주기 때문에 자연식물식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채식하면 샐러드밖에 생각이 안 났었다. 내 몸이 자연식물식 식단에 적응을 할수록 나의 식탁은 더욱더 간소해졌다. 요리가 귀찮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다.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은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과일은 물에 씻어서 먹으면 끝이다.
자연식물식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현미밥 가득 넣은 현미 김밥이다. 김발도 없이 손으로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생김 위에 현미밥 가득 깔고 집에 있는 잎채소, 오이고추를 넣은 다음 손으로 돌돌 말면 끝이다. 그 위에는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간을 한다. 된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톱질하듯이 살살 썰어야 예쁘게 썰린다. 김밥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으면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다면 적당히 간을 한 나물과 간장에 졸인 두부, 유부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다. 아삭한 맛을 원한다면 인공 색소를 넣지 않은 단무지를 넣어도 좋다. 약간 느끼하게 먹고 싶으면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도 좋고 방법은 취향 따라 다양하다. 알록달록 파프리카를 넣으면 비주얼은 더욱더 살아난다. 이제 싱싱한 맛이 살아있는 자연식물식 김밥이 좋다. 단순해질수록 건강하고 편한 식사라는 깨달음이 온 탓이다. 이 자연식물식 개념과는 상반된 개념인 저탄고지, 바로 키토제닉에서는 키토 김밥이라는 것이 있죠. 이 키토 김밥은 밥 대신 계란 지단과 다양한 채소들, 이런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김밥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김밥을 자주 하는데요. 저는 현미밥을 얇게 깔고 단백질거리와 다양한 채소,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주면 가족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요. 제 아들이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한참 먹을 때라서 먹는 거는 많이 먹고 근데 운동은 많이 못하고 등교하는 날들도 적어지고 활동도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살이 정말 많이 찌더라고요.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현미밥과 다양한 단백질 재료들 또 다양한 채소들을 달리 조합해 가면서 그렇게 자주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었거든요. 정말 김밥은 좋아하는 재료들 또는 잘 안 먹는 재료들도 같이 잘 조합해 가면 정말 맛있는 한 끼가 되죠. 이번에는 자연식물식 현미 김밥 이렇게도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요리 더 이상 간단할 순 없다. 21살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했으니 나의 음식 습관은 여느 현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인스턴트 음식들을 즐겨 먹었다. 그때의 내 음식 습관도 단순했다. 대부분 음식을 가공식품으로 해결하면 별다른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싸고 간단하다. 나는 밥 먹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이 일하고 놀며 밤샘 과제를 했다. 내 몸을 돌볼 줄을 몰랐다. 시간 단축을 위해 선택했던 나의 그런 음식 습관은 내 몸을 죽이고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른 의미로 단순해졌다. 온갖 가공식품들로 단순하게 먹는 것과는 현미밥과 쌈채소, 과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은 확실히 다른 의미의 단순함이다. 자연식물식을 지향하면 할수록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가공식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생활을 했던 자연주의 부부인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은 1923년 미국의 숲속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최소한에 필요한 것들로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다.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에서는 부부의 간소한 식사 원칙이 고스란히 잘 드러난다. 내 요리책에 포함될 조리법은 가능한 한 밭에서 딴 재료를 그대로 쓰고 비타민과 효소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짧게 조리하고 가능한 한 양념을 치지 않고 접시나 팬 등의 기구를 최소한 사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음식은 소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 날것일수록 좋고 섞지 않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준비가 간단해지고 조리가 간소해지며 소화가 쉬우면서 영양가는 더 높고 건강에 더 좋고 돈도 많이 절약된다. 그러니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소탈한 음식에 대해 기술하고 문명화된 도시를 무리지어 떠날 새로운 세상의 젊은이들을 위해 경험과 시간, 돈, 재료가 부족해도 영양을 잘 섭취하며 살아나갈 방법을 전수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 될 것이다. 니어링 부부는 엄격한 채식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가끔 우유, 치즈, 버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약한 불에 익혀 조리를 했다. 다만 비윤리적인 육식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공장을 거친 음식들은 먹지 않았다. 그들이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에 욕심 없는 평온한 마음가짐 때문이었으리라. 부부는 남편은 100세, 아내는 92세의 나이로 건강하게 장수한 부부입니다.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들어간 방부제는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몸이 가볍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수록 그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식물성 음식만 먹는다. 멸치 육수도 먹지 않으니 제대로 편식하는 사람이다. 현미밥 같은 통곡물을 기반으로 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겨울철에는 현미밥 대신 고구마를 즐겨 먹기도 한다. 고구마, 단호박,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은 통곡물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탄수화물이다. 빵이나 떡이 먹고 싶다면 통밀빵, 호밀빵, 현미빵 같은 통곡물로 만든 빵에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채소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무, 오이고추, 파프리카, 당근, 연근,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케일 등 취향 따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과일은 바나나, 망고, 사과, 딸기, 귤, 키위, 수박, 복숭아, 참외 등 계절 따라 즐겨 먹을 만한 것들이 넘친다. 자연과 거리가 먼 공장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한다. 껍질을 벗기고 기름과 설탕에 굽지 않은 견과류와 씨앗을 먹는다. 두부를 먹을 바에 그것을 가공하기 전인 콩을 먹는 것이 더 좋다. 스무디로 간 과일을 먹을 바에 생과일을 껍질과 함께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이 더 좋다. 정제 설탕 대신 비정제 원당을 쓰고 정제 소금 대신 천연 소금을 쓴다.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설탕은 굳이 필요가 없다. 과일은 그냥 먹기만 해도 너무 달아서 행복해지는 천연 설탕이다. 자연식물식은 귀찮은 일은 피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건강식이다. 자연치유암센터에서 먹는 환자들의 식사를 본 적이 있다. 자연식물식과 거의 똑같다. 모든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간단하게 요리한 나물 반찬, 두부조림, 살짝 데친 채소들과 생으로 먹기 좋은 채소 몇 가지, 생김, 저염 된장국과 현미밥으로 식사가 나온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기 전부터 이런 음식 습관과 입맛을 가진다면 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연식물식은 시간과 건강, 둘 다 절실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 틀림없다. 먹는 것이 단순해지면 냉장고가 단순해진다. 냉장고가 단순해지면 장 보는 것도 단순해진다. 장을 보러 가면 내가 보는 구역은 늘 정해져 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줄어든다. 내가 가는 구역은 과일과 채소 코너다. 고기, 해산물, 달걀, 우유, 유제품 코너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가공식품을 즐겨 먹지 않으니 어떤 것이 더 건강할지 영양 성분표를 비교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가끔 외식할 때 흰밥에 정제 소금을 쓴 반찬들을 먹는 것에 예민하게 굴지는 않는다.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더라도 강박증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이다. 신체와 정신 건강은 같이 가야 한다. 그렇다고 매일 정신 건강을 핑계 삼아 외식을 밥 먹듯이 하면 참 곤란하다. 나는 최대한 주변에 채식 식당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편이다. 식당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료에 신경 쓴 자연식물식 식당으로 약속을 잡는다. 외식과 가공식품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를 좋은 것으로 골라도 식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과일 같은 경우는 농장을 잘 찾아서 주문하면 싼 값에 많은 양을 한 번에 살 수 있다. 자연식물식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나의 회사 도시락은 늘 비슷하다. 현미밥 한가득에 오이고추, 깻잎, 상추, 케일, 당근, 생김 같은 것인데 직원들이 먹는 연어덮밥, 불고기, 삼계탕, 돈가스보다 훨씬 싸다. 그렇다고 소식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자연식물식은 기본적으로 열량이 적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식을 하면 충분한 열량을 얻지 못해서 늘 배가 고프고 기력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일반식을 했을 때 얻었던 만큼의 열량을 자연식물식으로 충분히 채워서 잘 먹는다. 먹는 것이 간소해지면 뭐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진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먹을지 고민했고, 자기 전에는 내일 뭐 먹을지를 고민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무엇을 골라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먹는 범위가 줄어들면 외식을 할 때도 선택지가 줄어든다. 많은 걸 못 먹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할 뿐이다. 간단한 식사로도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음식이 아닌 다른 것에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연식물식은 미니멀리즘과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 습관이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난 이후로는 가공식품들을 덥석 사는 것을 그만두었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100%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것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쓰이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자연식물식보다 더 어렵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비 습관은 지구 환경과 사회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몸에도 미니멀리즘, 단순한 음식은 어떻게 단순한 삶을 완성하는가? 이 책에서는 단순한 삶은 단순한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단순한 음식이 단순한 삶을 완성한다는 것, 그것을 잘 공감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먹는 것 외에 바르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물건, 조리법, 또 현대인의 일상에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 등등 현대인의 삶에서 시간과 돈, 에너지, 거기에 건강까지 갉아먹는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비워야 할지, 무엇을 더 단순화해야 할지, 무엇은 더 채워야 할지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몸에도 음식에도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시면서 더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